6개월이 지난 후 김지영은 새로운 직장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수영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그녀는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수영과 함께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배우며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다. 지영아,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수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언니, 정말 좋았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제가 팀을 이끌게 되었어요. 지영이 신나게 대답했다. 하지만 수연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에게는 지영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더 있었다. 그때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강민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언니, 전화 받지 않으세요? 지영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야, 스팸 전화일 거야. 수연이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수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강민석? 그는 수연의 과거와 연결된 위험한 인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 출근한 후 수연은 혼자 집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수연이 문을 열자 50대 중반의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다. 강민석이었다. 오랜만이야, 수연아. 민석이 여전히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석 오빠, 어떻게 여기를? 수연이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20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만나니 감회가 새롭네. 들어가도 될까? 수연은 어쩔 수 없이 민석을 집 안으로 들였다. 민석은 집안을 둘러보더니 감탄했다. 꽤 잘 살고 있구나. 그런데 혹시 딸이 있다고 들었는데? 딸? 무슨 소리예요? 수연이 당황했다. 아, 모르는 척 하려고. 김지영이라고 하던데. 우리 딸 말이야.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온 것이다. 민석 오빠, 그건 20년 전 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것도. 민석의 말에 수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맞아요. 지영이는 우리 딸이에요. 20년 전 수연은 민석과 사랑하는 사이였다. 하지만 민석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수연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임신을 알게 된 수연은 민석에게 말하려 했지만 그때 민석의 부인이 찾아와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제발 민석에게서 떠나주세요. 충격을 받은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그리고 혼자서 지영이를 낳아 기르려고 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영이를 입양 보냈다. 그런데 어떻게 지영이와 다시 만나게 된 거야? 민석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우연이었어요. 그 사기꾼 민호 사건 때문에 지영이가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처음엔 그냥 불쌍해서 도와준 거였는데 나중에 DNA 검사를 해보니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지영이는 자신이 내 친딸이라는 걸 알고 있어? 아니요. 아직 못 말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지영이가 일찍 퇴근한 것이다. 언니, 저 왔어요. 지영이 밝은 목소리로 외쳤다. 수연과 민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거실로 들어온 지영은 낯선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언니, 손님이세요? 지영이 수연을 바라봤다. 아, 응. 지영아, 이분은. 수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민석이 자연스럽게 일어서며 지영에게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 씨. 수연이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강민석입니다. 지영이 악수하는 순간 그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친근함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혹시 어디서 뵌 적 있나요? 낯이 익은 것 같은데. 민석과 수연은 당황했다. 혹시 지영이 뭔가 느꼈을까? 아, 제가 워낙 평범한 얼굴이라서요. 하. 민석이 어색하게 웃었다. 지영아, 민석 씨는 제 오래된 친구예요. 오늘 우연히 연락이 와서. 수연이 급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지영의 눈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수연의 불안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다. 그렇군요. 그런데 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민석이 시계를 보더니 일어섰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수연아, 우리 이야기는 나중에 계속하자. 그가 가고 난 후 지영은 수연을 유심히 바라봤다. 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분이 오신 후부터 표정이 이상하세요. 지영아. 수연이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그분과는 복잡한 사이야. 언젠가는 말해줄게. 그날 밤 지영은 잠이 오지 않았다. 강민석이라는 남자에 대한 기묘한 친근감과 수연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지영은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강민석을 검색해봤다. 그는 꽤 유명한 건설회사 사장이었다. 그런데 검색 결과 중에 20년 전 신문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유명 건설업체 사장 강민석 씨, 불륜 스캔들로 이혼 위기. 기사를 읽어보니 20년 전 민석이 어떤 여자와 불륜을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혹시 그 여자가 수연 언니인 걸까? 지영의 마음에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때 동료가 다가왔다. 지영아,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지영이 서둘러 창을 닫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갔다. 집에 돌아가서 수연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지영은 수연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언니, 어제 오신 강민석 씨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수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왜 갑자기 그분에 대해 궁금해해? 그냥 뭔가 낯익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회사에서 검색해보니 꽤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검색했다고? 수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다. 네, 건설회사 사장이시더라고요. 그런데 20년 전에 뭔가 스캔들이 있었던 것 같던데. 수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지영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영아, 사실 너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네? 그분과 나는 20년 전에 연인 사이였어. 지영의 눈이 커졌다. 연인 사이요? 그때 나는 그분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어.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고. 그래서 헤어졌지. 그럼 언니가 그 기사에 나온. 맞아. 내가 그 여자야. 수연이 고개를 떨구으며 인정했다. 지영은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연이 과거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언니, 그럼 그때 왜? 지영아, 내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 지영이 이 모든 것을 소화하려고 할 때 수연이 더 큰 폭탄을 터뜨렸다. 그런데 지영아, 사실 너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더 중요한 이야기요? 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영아, 너는 내가 낳은 딸이야. 순간 지영의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네? 뭐라고요? 20년 전 민석과 헤어진 후 나는 임신 중이었어. 그때 너를 낳았지만 경제적으로 키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냈어.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말이 안 돼요. 제 부모님은 따로 계시고 그분들이 너의 양부모님이야. 나는 너의 친엄마고 그럼 강민석 씨는 너의 친아버지야. 지영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수연 언니가 친엄마이고 어제 만난 낯선 남자가 친아버지라니. 왜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리고 너무 무서웠어. 혹시 내가 나를 미워할까봐. 지영은 일어나 창문가로 갔다. 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 했다. 다음 날 지영은 직장에 휴가를 내고 강민석을 만나러 갔다. 그의 회사 사무실에서 둘은 조용히 마주 앉았다. 어제 수연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영이 침착하게 말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다 알게 되었구나. 20년 동안 저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민석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찾았어. 미친 듯이 찾았지. 하지만 수연이 워낙 깔끔하게 사라져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 그럼 제가 입양됐다는 것도 최근에 알았어. 사실 나도 얼마 전에야 수연을 다시 찾았거든. 그리고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지영은 민석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영아. 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는 20년 전 실수로 너와 수연을 놓쳤어.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물론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아버지. 지영이 그 말을 중얼거렸다. 낯설지만 따뜻한 느낌이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지영, 수연, 민석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지영아, 어린 시절은 어땠어? 민석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 부족한 게 없었어요. 지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이야. 그분들께 정말 감사해야겠어. 수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지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수연과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지영아. 우리를 받아들여줘서. 수연이 지영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부터 정말 가족으로 살아가자. 민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민석의 전처 윤미경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이 회사에서 돌아오니 집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50대 중반의 우아하지만 차가운 인상의 여자였다. 혹시 김지영 씨세요? 여자가 지영에게 다가왔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윤미경이에요. 강민석의 전 부인이죠. 지영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제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당신 때문에 제 가정이 파괴됐다는 걸 알려드리려고요. 저 때문에요? 20년 전 당신 엄마 이수연이 제 남편을 유혹해서 저희 가정을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있어요. 지영은 당황했다. 하지만 그건 20년 전 일이고 20년이 지났다고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특히 당신 같은 불륜의 자식은 더더욱이요. 그 말에 지영의 마음이 무너졌다. 불륜의 자식이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집에 들어온 지영은 수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연은 분노했다. 미경이가 어떻게 우리를 찾아낸 거지? 그리고 어떻게 너에게 그런 말을? 언니, 아니 엄마. 지영이 처음으로 수연을 엄마라고 불렀다. 저는 정말 불륜의 자식인가요? 수연이 지영을 꽉 안으며 말했다. 절대 그런 말하지 마. 너는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야. 비록 상황이 복잡했지만 너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때 민석이 급하게 들어왔다. 미경이 다시 나타났다면서? 네, 아빠. 지영이 민석도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영아, 아빠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미경이한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아무도 위협하지 않는다고. 그냥 조용히 가족으로 살고 싶을 뿐이라고.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다음 날 민석은 미경과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20년 전의 분노를 간직하고 있었다. 민석, 당신은 정말 한심해요. 20년이 지나서도 그 여자에게 매달려 있다니. 미경아,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 그리고 지영이는 내 딸이야.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든 그건 변하지 않아.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딸이라고 인정한다고? 우리 아들 준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준호는 내 첫째 아들이고 지영이는 내 둘째 딸이야. 둘 다 소중해. 미경은 분개했다.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지영이를 다시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민석의 단호한 말에 미경은 할 말을 잃었다. 몇 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석의 아들 준호가 지영을 찾아온 것이다. 누나, 맞죠?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 지영이 놀랐다. 저는 강준호예요. 아버지. 아니, 우리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죠. 지영은 당황했다. 어떻게 저를? 아버지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생각해보니 가족이 늘어난다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에요. 사실 저도 혼자여서 외로웠거든요. 누나가 있다니 기뻐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준호야. 앞으로 진짜 남매로 지내요, 누나. 1년이 지났다. 지영, 수연, 민석, 그리고 준호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다. 지영은 회사에서 승진해서 이사로 임명되었고 수연은 자원봉사를 통해 다른 어려운 가정들을 돕고 있었다. 민석은 회사 일로 바쁘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 사진이네. 민석이 뿌듯하게 말했다. 20년이 지나서야 만난 가족이지만 늦은 게 아니라 때가 된 것 같아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다. 수연이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영아, 너를 다시 찾게 해준 그 사기꾼 민호에게 오히려 고마워야겠어.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 맞아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최악인 줄 알았던 일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준호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는 매년 이날을 가족 기념일로 정하는 게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민석이 박수쳤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2년 후 지영은 회사에서 만난 좋은 남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지영의 복잡한 가족사를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수연 어머니, 민석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영이를 제게 보내주셔서. 지영의 약혼자 김동현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동현 씨야말로 고마워요. 우리 지영이를 사랑해줘서.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다. 민석이 동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지영이를 부탁해요.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거든요. 물론이죠, 아버지. 결혼식 날 지영은 수연과 민석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양부모님도 함께 참석해서 지영의 행복을 축하해 주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영이 두 사람에게 말했다. 우리도 사랑해, 딸. 수연과 민석이 동시에 답했다.